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6%,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제가 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엊그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대충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흐름이 지금 테이퍼링에서 묶였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그 잠재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해 중반 아니면 작년에 겪었던 그 상승장은 이제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우량주들도 사실은 그 장세가 좋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량주도 사실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급등을 하고 위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런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사실 이제 내려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5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천억 이상으로 1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이런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거의 종목 강세입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올라간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테마별 그런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식에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락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떨어지다가도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이미 추세 자체가 완전히 전 저점을 깨버리고 추가적인 저점이 나왔고요. 이전에 여기서 자리 잡았던 그 자리이긴 하지만 241선까지도 좀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코스피가 장기 추세선까지도 깼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좀 더 약세를 띌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고요. 금액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둘 다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직 장기 이평선은 지키고 있고 전저점도 지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평선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제는 계속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경향은 이제 하락 초입기이기 때문에 종목을 분석하실 때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도 그런 게 이제 통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좀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도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매도로 가고 있고요. 개인만 자꾸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 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급락했던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1% 이상으로 좀 반등을 해줬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가 1180원대로 굉장히 이제 높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한 달로 보았을 때는 계속 1년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진다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달러 쪽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이 주식으로 따진다면 매도했을 때 달러가 생기는 그런 주식이 더 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100%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또 전체적인 소식을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머크사에서 몰누피라비르 경구용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더나와 화이자가 급락을 했고요. 이제는 백신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산세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는 백신 개발사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지금 당장 상용화를 하고 있는, 그 화이자와 모더나의 수요도 지금 점점 이제 줄어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백신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경구용 치료제가 보급화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백신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음 주에 이 종목들, 백신 종목들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네,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34,3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부합 정도로 네, 마무리했네요. 진원생명과학은 사실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 것이 DNA 백신 개발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는 그 VGXI의 자회사 공장 완공과 그 플라스미드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그 코스프레이 치료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임상을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경구용 치료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관련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스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이제 뭐 백신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진원생명과학은 좀 제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원생명과학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유무상증자 진행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구름을 조금 돌파를 해야 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진원생명과학 일단 121선 지지하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뭐 여전히 크게 매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이제는 여기서 다시 밀어 올려서 21선 추세 살리면서 1차 유상증자 가격 확정을 위해서 좀 높일 것인지, 가격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좀 낮게 유지를 하다가 2차 상승 가격을 높일 것인지,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회사 입장, 기업 입장에서도 좀 이 뉴스를 터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5,000원 올라서 87만 5천원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여기서 바닥 라인 잡으면서 이제 86만 2천원은 좀 자리 잡았지만 사실 선제적으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가 급락을 했는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1선 깨지면서 기준선이 한번 하락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1선이 좀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지분을 낮춰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자리를 잡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좀 아주 오래 지켜본다면 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하락장이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2,800주 외국인 만주 매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뭔가 의미 있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부족인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매수 세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닉시는 뭐 더 내렸죠. 네, 이제 6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 떨어지죠. 이거는 네, 진짜 최고점 19만 원에서 네, 6만 9천 원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네, 위험하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게 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개발이 사실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이제 포화가 될 것이고 효과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투자자도 그러면 외국인도 지금 사모으긴 합니다만 결국에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3,000원 올라서 27만 3,500원이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다음 주에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백신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모더나 화이자가 급락을 해버린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제는 백신주보다는 좀 경기용 치료제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점 라인을 회복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저점 라인을 또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자리 잡고 21선을 위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도 지금 기간이 계속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도 이제 좀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마저도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리드는 네 이제 진짜 그냥 완전히 골로 보내버리네요. 여기서 진짜 너무 무시무시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저점 라인이 깨졌을 때 확실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도 고점을 채 올리지 못하고 여기서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치고 올릴 때 올라가지 못한 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셀리드가 참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241선, 네, 이 장기 이평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만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주봉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외국인이 뭐 13,000주 가지고 있지만,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가에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셀리드는 이제는, 네, 시세가 끝나고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유바리익스인데요. 유바리익스가 좀 많이 올라가다가 아쉽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고점 돌파를 거의 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고요. 6만원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승하던 바이오 종목들이 금요일에 좀 아주 변동성 크게 움직였고요. 지금 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볍게 네, 빨리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이제 힘들 수도 있고요. 지금 갑자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돈을 잃기 쉬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사실 여기서 가지고 가시던 분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지 지금 막 올라갈 때 들어가서 보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바로익스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아쉽게 좀 꼬리 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차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쯤에서 또 이제 음봉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뭔가 쌈봉 형태로 돼가지고 조금은 추가 상승이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21선과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봤고 투자자는 유바로직스 외국인이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떨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꾸준히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차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백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네, 계속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